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빡도객스 성남에서 이렇게 또 스피치를 하게 될 곽준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신가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삶 어떠신가요? 안녕하신가요? 네. 다들 너무 훌륭하시네. 박수! 네, 이렇게 삶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굴곡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안 좋았던 적도 있고 좋았던 적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서 1기는 이제 1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1기는 태피디님 그룹에서 12주 동안에 12권의 책을 읽고 12번의 서평을 쓰고 싱커로 선정이 돼서 2기에서는 마음과 삶을 산책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모임을 이끌었고요. 지금은 3기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되게 삶이 되게 안녕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저 역시도 너무나도 좋은 이런 빡독에도 나오고 이런 독서 모임에도 제가 참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갖고 왔는데 나름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은 지 한 2년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 좋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삶이 많이 안정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한 5년간 제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요. 7층에서 떨어지려고 자살 시도도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 아무튼 그런 안 좋은 시기를 많이 겪다가 이게 책을 통해서 내가 어디가 안 좋고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를 많이 알아갔어요. 그래서 아내도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책을 한번 읽었어요. 근데 시작하기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꾸만 머릿속에 침투하는 생각이 수치스러워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그게 강박장애 증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도 한다. 저한테 강박장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제가 굉장히 침투적인 사고가 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제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하면은 4-5시간씩 계속 그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그게 강박장애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제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이제 자살 시도까지 하고 이게 충동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자살까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바로 정신과를 예약을 하고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분께서 강박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뾰족한 거나 가위 이런 걸 보면은 누구를 자꾸 찌르고 싶어요. 네, 그게 완전 미친 생각이죠. 근데 그거를 되게 수치스러워서 아무한테도 얘기도 제가 못 했었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냥 내가 되게 예민하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게 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약을 먹고 있고요. 굉장히 안 좋죠. 그죠? 삶은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살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자살률 굉장히 높잖아요. OECD 거의 최상급인데 보면은 10대, 20대는 뭐 1위는 아니에요. 근데 30대부터 거의 다 대부분이 이렇게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생명과 사랑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다들 이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신 분.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게 본질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툭 던지면은 대화가 많이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추석 때 집에 갔는데 부모님 막 잔소리 하세요.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가족끼리 왜 그래? 그럼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대답을 못 하거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본질에 대해서 알아갈 때 굉장히 갑갑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폴라니의 역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아는 것, 그 단어로 나오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사람과 생명에 대한 이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삼성생명에서 시행한 프로젝트인데 아이디어상을 무려
37개나 받은 캠페인입니다. 마포대교 지금 자살 투신이 많아서 이런 캠페인을 한 건데, 자살률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이 설치하고 나서 설치가 됐거든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절반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10분의 1? 또 아예 없어졌을 거라고요? 대단. 또 예, 네, 6배가 올랐어요. 네, 이게 여기 보면 빨간 유 표시가 생명의 달이 설치 전이고요. 요게 2013년인데 투신자 수가 6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자살 명소로 유명해져서,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전체 그 투신자 수와 2013년 투신자 수가 거의 비슷한데 이쪽으로 다 몰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 그런 캠페인 자체가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다 철거된 상태고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네, 안타깝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반성적 사고를 좀 해봐야겠죠?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굉장히 이렇게 장애가 있고 무기력한 사람들은 나에게 무언가 말을 거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힘내, 괜찮을 거야, 이런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야, 누구는 안 그런 줄 알아, 다 힘들어, 이런 말 자체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사실 이들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두 글자로 뭐가 될까요? 네, 경청입니다. 경청. 여러분, 경청의 본질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청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청에 대해서 우리 본질은 무엇일까? 예, 우리 고등학생. 더 많이 들어주는 거.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많은 뭐 눈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같이 같은 냄새를 맡고 있죠. 그렇죠? 그 저한테 다 몰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상태를, 이런 태도를 저는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연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아이들, 아니면 부모들, 과연 얼마나 경청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저희 가족하고 많이 저희 아이가 이제 10살인데 아이하고도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주고, 아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경청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 내 오감을 다 투입을 해서 들어준다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행복이라는 희망이더라고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제가 우울증이 오거나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 자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애착 형성이 전혀 안 돼 있었고, 아버지는 저한테 사회적 어떤 뇌를 길러주지 않고, 어떤 규칙을 알려주지 않고, 저 혼자서 거의 방임육아로 컸거든요. 근데 왜 나는 그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경청을 해야 되고,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지?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는데. 가끔가다 그거 억울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왜 하필 내가 그래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 저희 아들에게 그런 경청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이름이 민준인데요. 저희 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 행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잘 들어주긴 하는데,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민준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마음속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지라고 멋진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빠 나는 행복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이런 경청의 태도로 마음속에서 사랑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들어주고 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의 문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고 자신이 왜 상처받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하잖아요. 아프니까. 그래서 희망은 항상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상처를 많이 드러내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회복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의 가정, 직장,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사회에 행복이 가득한 삶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